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자, 개인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공모청약 제도의 내용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이제 기업 공개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너무 적다라는 비판을 항상 받아와서 어떤 선심성 정책으로 방안이 나왔어요. 11월 달 말에 발표가 됐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되고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의 직접 투자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기업 공개 IPO 시장에서도 개인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배정되는 게 너무 적어서 사람들한테는 이거 뭐 돈 놓고 돈 놓기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아간다 이런 비판이 있었죠. 또한 경쟁률이 높은 경우에는 일단 거액의 증거금을 가져와야 된다. 단기적으로 사채 가지고 와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죠. 근데 그렇게 해도 최근에는 이제 3월달 이후로 경쟁률이 거의 1000대 1에 육박하면서 기본 1000대 1의 경쟁률을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어차피 많이 못 받고 있겠죠. 인건비도 안 나온다.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1억 원을 넣어도 10주밖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왜 개인은 모집을 할 때 항상 20%밖에 안 주는 거야? 이러면서 불만이 있었던 것은 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원래 법상으로는 우리 사주를 유가증권 기준으로 20% 그리고 코스닥은 20% 이내까지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20% 주고 그리고 이제 기관을 배정을 하는데 하이힐드라는 쪽에다가 10%를 주고 코베는 코스닥 경우에 30% 주고 이러고 기관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하이힐드 투자 신탁이라는 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고위험 투자 신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정크본드 시장을 조금 살려주기 위해서 정크본드나 코넥스 상장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넣은 것을 하이힐드 요건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 한 2%까지 들고 있어야 되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보유 비율이 60% 이상입니다. 그리고 벤처 기업 투자 신탁이라고 이른바 코스닥 벤처 펀드 이렇게 규정되는 데는 도대체 왜 하느냐. 일단 공모를 할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주한테 20%를 배정을 해줘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20%를 배정할 수 있어요. 20%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일반 투자자에게 20%를 배정한다. 그리고 이제 하이힐드를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하이힐드가 있으면은 이제 10%를 선배정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또 코스닥 상장할 경우에는 코넥스 쪽에는 그 절반인 5%를 의무 할당을 해줍니다. 요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벤처기업 투자 같은 경우에는 30%를 준다. 요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펀드 제도를 만들어서 정크본드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유도를 하고 그 위험을 감내하는 조건으로 당근으로 공모주 혜택을 줬던 거죠. 아까 글자만 나와서 잘 안 보이셨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메자닌이나 국내 채권, 비유랑 채권, 코넥스 이렇게 넣으면은 요건에 따라서 일반 하이힐드와 코넥스 하이힐드로 나뉜다. 둘을 합해서 원래 10%를 선배정을 주는데 코넥스 같은 경우는 그 절반인 5%를 가져간다. 벤처 펀드 같은 경우는 30%를 우선 가져간다. 근데 알겠고 왜 기관이 메인이냐? 개인도 가능하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명분이 있죠. IPO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의 몸값을 측정받는 제도다 보니까 정확한 가격 선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투자자가 충분히 많아왔는데 기관이 돈이 많으니까 충분히 들어올 거고 물량 배정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줘야 되니까 주관사가 재량껏 그동안에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보가 애초에 부족한 기업이 상장을 하는데 이런 거 평가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확한 가격을 선정해가지고 다 팔아야지 미달이 나지 않지. 미달나면 증권사가 다 떠가야 되는데 그런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개인들한테 했을 때 개인들이 말로는 떠가겠다고 하고 작은 빵꾸 날 수도 있고 그리고 가격 등락이 하고 나면 심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일반들한테 많이 줬다가 무슨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도 이유가 되겠죠. 지금은 어쨌든 일반 청약자에게는 20% 정도를 주는 것이 국룰이죠. 근데 앞으로 이 방법을 좀 바꿀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돈을 많이 넣는 사람에게 많이 주는 비례 방식이라고 치면은 그 중에 절반은 지금처럼 하고 나머지 절반은 참여자들한테 똑같이 동등한 기회를 줄게. 그게 가능한 거였어? 쉽죠.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괄 청약 방식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각종 원하는 수량을 막 써요. 그러면 다 이제 조금씩 배정을 해준 다음에 남는 거에 대해서 비례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회가 균등하게 조금씩은 돌아가고 저는 보이죠. 근데 그 다음 방법부터가 좀 골 때리는 게 나옵니다. 그 이후의 방식은 가차.
추첨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분리청약 방식. 일단 군을 두 개로 나눠요. A군, B군으로. 한 군은 이제 비례로 가는 거고, 여기는 균등으로 가는 건데, B군은 그냥 지금처럼 가는 거고, A는 다 이게 균등하게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모집한 다음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추첨을 해가지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요거에서 좀 더 나아간 다중청약 방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비슷한데 여기서는 이제 A, B를 수요량별로 모집을 해요. 일정 규모를 넘어가면 비례로 그냥 가는 거고 이렇게 큰 손들. 소량 쓴 애들은 뭐 10주 단위인지 20주 단위인지 30주 단위인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 군 내에서 추첨을 해서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 이런 구조로 간다. 근데 이게 일괄적으로 먼저 다 주고 가는 방식은 뭐 이상적으로 좀 가능해 보이지만 그 응용 형태는 어쨌든 다 추첨의 가능성이 들어가게 돼요. 이게 오히려 머리만 아프고 안 하고 말 것 같고 큰 손들은 되게 기분이 나쁠 것 같거든요. 뭐 어쨌든 기존에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절반으로 비례 쪽이 넘어가는 거니까 자기 룸이 뺏기는 거고 뭐 균등하게 준다고 하는 거는 몇 주 안 되는 거 일부 몰아줄 테니까 복권이라도 긁어봐라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생색내기식 정책인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왜 자꾸 엄프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일반이 아까 20% 물량이 적었는데 그거를 좀 늘려줘야지 어쨌든 뭐 사람들이 들어와도 같이 뭐 가져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사주 조합이 그간에 이렇게 2대 6 이렇게 났다고 치면은 이게 없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여기서 미달이 나는 거를 개인한테 이렇게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까지? 최대 5%까지. 그러면 25%까지 나올 수도 있죠. 미달이 나야지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들이 아까 10%를 먼저 받는 하이힐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하이힐드가 이제 원래 19년 말까지 19년 12월 31일까지였거든요. 이 정책이 연장이 될 거냐 아니면은 일몰될 거냐에 대해서 윤곽이 안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나온 거예요. 23년까지 연장을 해줄 텐데 그동안 10%였는데 5%로 까. 그 5%를 개인들한테 줘. 그래가지고 개인들은 우리 사주에서 5% 뺏어오고 하이힐드에서 5% 뺏어와가지고 총 맥스 30%까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아까 방식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뭐가 표준으로 자리 잡냐는 하나의 케이스도 나오지 않았다. 그게 앞으로 관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정부 요구사항은 여러 주관사에서 복수 주관사로 하는 공개일 경우에 중복 청약을 제한을 하라. 근데 사실 뭐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중복 청약은 지금까지 그냥 하는 사람이 세상 없죠. 어쨌든 이거를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라는 거고 배분 방식을 정했다면 복수 주관사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이 따라해라. 뭐 딴소리 나오는 거 싫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받고 나서도 또 난리 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광고할 때 이런 배정 방식이 적용이 되며 결과가 다를 수 있고 추첨할 경우에 주가는 변동성이 크니까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는 제도는 12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최초의 건부터 이제 우리사주 5%를 먼저 적용을 해보고 내년 1월부터는 하이힐드 거 뺏어가지고 5%를 추가 적용하는 식으로 단계적 적용을 실시한다. 개선안 발표된 거는 이게 다예요. 제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 효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공모주는 큰 손들의 그들만의 리그 형태로 운영이 되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관들은 5% 뺏긴 거고 개인 큰 손들은 원래 20% 내에서 하다가 요게 이제 30% 가서 요거의 절반 15%로 하는 건데 하여튼 줄어든 거잖아요 조금. 나머지 애들한테 이제 안 하던 사람들한테 기회가 좀 있는 거죠. 기회를 찔끔 준다. 다만 그 이상의 의의가 있을까? 그간 여기에 엮여있던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형태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증권사 IB들이 엄청 짜증내겠죠. 증권사들이 초기니까 엄청 또 정권의 눈치를 보겠지만 이게 뭐로 해도 욕먹는 제도예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기존 선수들한테는 기회를 조금씩 박탈하는 것이고 신규 플레이어한테는 이제 언프를 해서 이런 게 있다는 게 알려질 테니까 야, 막 들어오겠죠. 야, 공모주 간다 이러면서 막 탈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져와 잘하잖아요. 그래서 막 많이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쳐요. 그래서 일괄 방식으로 나눠주는 식으로 했는데 균등하게 다 조금씩 주고 나머지 이제 비례를 줘야 되는데 신규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참가자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 그 50%를 균등하게 나눠줘도 진짜 한 주씩 받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추첨을 했어요. 근데 누군 받고 누군 못 받았어. 그럼 청약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꽝! 다음 기회에 하면서 당사자가 이걸 받아들일지도 모르겠고 또 당첨을 했는데
어차피 또 참여자가 많으면은 또 반을 못 받을 거고, 그리고 그 추첨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럼 이게 뭐냐? 소문난 잔치에 여전히 먹을 것도 없고 농락당했다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발표된 일반 청약자 공모 참여 기회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이게 최초 적용되는 케이스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일단 지켜보면서 뭐 말이 바뀔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안 하시던 분들한테는 복권 긁은 찰수라도 조금 생기긴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